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장을 보는 관점이, 지금 제가 보고 있던 관점이 자꾸 오락가락 해가지고 좀 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내용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지우고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위치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일단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상승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강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부양책이 지금 민주당 공화당 그 협상 난항인데 부양책이 그 시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 살짝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45,000명 정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확진자가 줄었다는 안도감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확진자가 줄었다는 걸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서 상승했다 그러는데요. 이건 참 제가 봤을 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3만 명씩 나오다가 7만 명까지 나오다가 45,000명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45,000명이면 아주 많은 숫자인데 7만 명 나올 때 비해서 줄었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서 돈이 넘치는데, 시장에 이 돈의 힘으로 주식을, 위험자산을 사고 싶은데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꼬투리 나오는 것 중에 호재성 있는 것 같은 것만 무조건 찾아가지고 호재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 하루 45,000명이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만 명대보다 진정됐다 이렇게 해서 호재성으로 받아서 밀어 올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오르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앞쪽에 저항대 이 선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나스닥은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의 어떤 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그 뭐 애플이나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굵직굵직한 이런 종목들의 영향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증시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그 무리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고는 있지만 좀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독일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반등하고 있어요. 어제 그 눌렸다가, 어제 그러니까 0.36% 하락했다가 오늘 이제 미증시가 상승했으니까 약간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상승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 독일의 그 성장률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올라가기에는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기 좀 그렇죠. 그 실적이 개판이고 경제가 엉망인데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려니까 좀 눈치 보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본도 한번 볼까요? 일본 못 오르고 지금 멈췄죠.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도 거의 뭐 보합선에서 눈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내려가기도 뭐 하고 해서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강하게 올라갔어요, 오늘.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 또 나름 이해를 합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이 코스닥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그 바이오 쪽에, 제약회사 이런 쪽에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올라간 것 같은데요. 거래소 지수가 1.4% 올라간 건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5,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존 지금 1조 5천억인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5천억을 추가로 더 매수했기 때문에 그 선물로 파생 쪽의 상방 포지션을 아주 강하게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선물 지수를 끌어올림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들어와서 밀어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게 합니다. 혹은 그 한미약품이 호재성 뉴스 터졌죠. 10조짜리인가 뭐 그 매출
그 계약건 터져가지고 예전에 한번 터졌다가 계약이 무산되면서 겁나게 썼는데 다시 재계약해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약품 상한가 들어가고 덩달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그 선물 포지션이 상승 쪽으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물 쪽에 그 이익이 극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외 증시도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막 작정하고 그냥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계속 조마조마한 느낌을 가지는데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확 꺾일 그런 위험성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불안한 어떤 악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악재를 모두 무시하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눌리는 부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간다는 말하기가 상당히 좀 그 부담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상승 쪽으로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거 오늘 상승하는 것은 뭔가 조금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또 플러스 0.5로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긴 있는데 좀 조심하자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도 이게 좀 걱정스럽네요. 그 다음 지수 부분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꺾일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제가 매매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그 제가 매매하면서 조금 실수를 했는데요. 뭘 실수했냐면 이츠한불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화장품 제조하고 SD생명공학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국 관련주를 굳이 세 종목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나 싶어갖고 SD생명공학하고 한국화장품 제조를 팔아가지고 이츠한불 쪽으로 100만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츠한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눌리게 되는 그런 날로 보여졌는데 순간적으로 대장을 쪽으로 힘을 실어주자 해갖고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100만원치 추가 매수했는데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 100만원 했다가 여기서 다시 100만원치를 정리를 하면서 조금 그 손실이 좀 발생을 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츠한불 스타트업 한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SD생명공학이 지금 그림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게 그 강하게 급등하고 하나 둘 셋 넷 4일 정도 조정받고 5일선 터치하고 땡겨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쫙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해를 팔고 이츠한불로 넘어간 것은 큰 실수가 아니었나. 지금 그 보시면 SD생명공학도 지금 시간에서도 한 1%대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이미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뭐 날아가면 할 수 없고요. 일단 그 중국 관련해서는 이츠한불 한 종목에만 200만원치를 현재 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 조정 주더라도 언제든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려올 줄 알고 매도하게 되면 매도 한 순간에 순식간에 확 당겨 올리면 그 매수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올라갈 때 보면 쫙 당겨 올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츠한불 잡은 게 여기서 처음 잡아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여기서 다시 그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100만원 추가 150만원 추가해서 250만원 가지고 있다가 올라갈 때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꼭 보유하고 싶은 양 정도는
꾸준하게 그 보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 한 불은 200만 원을 현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괜히 그 건드렸다가 잘 날아갈 것 같은 SD생명공학은 지금 조정을 끝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 좋은 타이밍에 종목을 정리해버리고 이 차 한 불로 넘어온 것은 좀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더라도 뭐 제가 결정했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차 한 불 200만원 남겨놨고요. 그 다음 R스포트는 제가 한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R스포트는 그 원격 관련해서 재료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해서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제 급등할 때, 이게 문제였죠. 제가 어제 시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 가격대, 여기쯤에서 잡아가지고, 딱 11,900원에 팔고, 그 다음에 1,500원에 그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는 현상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급등할 타이밍이 맞는데 여기서 못 밀어 올리고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린 사람들이 손절할 때까지는 세력들이 당겨 올릴 생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당겨 올리면 물려있는 사람이 전부 다 본전에서 팔아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다른 종목 이제 사러 가야 되니까 매도하는 그 압박으로 해서 이제 밀리면 이걸 계속 받아먹고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윗꼬리 길게 닿으면 좀 음봉으로 밑으로 눌렀다가 돌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거의 안 빠지고 보합까지 맞췄다는 얘기는 올라가려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치만큼은 그대로 보유 중인 상태고요. 그 다음 삼성엠텍은 지난번 여기 때 문제 생기고 나서 아직까지 물량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이 종목은 풍력 쪽으로도 괜찮고 조선 쪽으로도 지금 그 괜찮은 테마고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한 200만원 되는데요. 그대로 계속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밀리지 않고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언제 얘도 한 방 쏠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여기 물렸던 사람들 손절하는 물량을 다 정리하고 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엠텍 200만원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 경농 200만원 잡았는데 요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홍수가 나고 막 비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장마 테마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오늘 그 경협주들이 좀 살짝 밀리면서 같이 딸려 내려간 그런 느낌은 조금 있는데요. 조금 다행한 것은 그 마지막에 들어 올리면서 끝났다는 부분. 그러니까 5분봉 상으로 누르다가 마지막에 튀어올라서 끝났다는 이 부분은 조금 그 가격을 지키려는 의도가 보이고요. 언제든지 그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길게 빼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업 관련주 중에 경농 조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조비를 정리해버리고 아예 경농 쪽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조비는 좋긴 한데 여기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경농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딱 그 그림이 괜찮아서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좀 전에 시간의 거리에서 엘컴텍을 매수했습니다. 이거 이 엘컴텍이 지금 뭡니까 이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 지금 상당히 화병 도지실 것 같은데요. 금이 지금 2037, 2040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900 얼마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저 차트상으로 보면요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형성된 것 중에 가장 높은 그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금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면 금 관련주 엘컴텍은 이제 몽골의 금광이 있기 때문에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2020 정도의 금이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2000 돌파했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뛰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탁 들어오니까 눌러버리죠. 이건 갭으로 뜨면 눌러버립니다. 눌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엘컴텍은 금 가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마 손절하고 있을 겁니다. 위에서 돌았던 사람들이
아, 이거 엘컴텍은 금 가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반대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제 매도 물량으로서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시간 내에서까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1945원 여기에 제가 그 매수를 했습니다. 엘컴텍을. 그래서 200만원 정도 현재 그 매수를 한 상태고요. 제가 이걸 잡은 이유는 이 엘컴텍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 가격만 올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금 가격이 오르는 그 환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불안해 가지고 그 위험자산인 주식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인 금으로 사람들이 옮겨올 때 그때 금 가격이 올라간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증시 주변에 세계 증시에 불안감이 생길 때 그때 주식을 팔고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줘야 이게 엘컴텍 상승의 그 조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고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인버스로 주가가 내려올 때 올라가는 이 인버스 작동이 안 돼가지고 금 가격만으로는 밀어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잡았던 이유는 왠지 증시가 고점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조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지수가 내려가게 된다면 그동안 금 가격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꺾일 때 사람들이 이제 인버스 쪽으로 뭐가 있을까 하면 대표적인 인버스가 이제 코덱스 200 그 인버스 종목, 이 종목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 인버스 종목이죠. 지금 저 최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반대로 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주가가 내려갈 것 같아도 이 종목을 사기가 힘든 게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샀는데 주가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얘는 못 들어갔고, 그 다음 이제 전쟁 관련해서 뭐 북한의 도발 이렇게 하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빅텍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간다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해서 내려간다면 유니온이 움직일 거고요. 얘가 움직일 거고, 그렇지 않고 주변 경제 사정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금 가격이 높으니까 엘컴텍이 한 번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그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그 왜 이렇게 빨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8월 15일까지만 하면 되지 싶은데 별로 잘 나오지도 못했는 이 실적을 굳이 당겨서 이게 언제였더라? 8월 2일인가 하여튼 그때 실적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발표했어요. 7월 29일 날인가 이때 발표하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도 이 회사는 실적이 안 좋구나 해가지고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카메라 모듈 부품 같은 거 이런 거 합니다. 파트론이 그 주주고요. 그 파트론은 상당히 그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게 말이 좀 꼬이는데요. 삼성의 부품 공급하는 파트론이라는 회사는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파트론에서 엘컴텍을 인수했기 때문에 엘컴텍의 최대 주주를 보시면 파트론이거든요. 파트론이 지금 6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론이 휴대폰 그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를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데 그 만드는 그 휴대폰 부품을 엘컴텍에서 만들어서 파트론에다 납품을 하면 납품 받은 걸 가지고 제작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 파트론이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엘컴텍이 실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이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회사에 파는 것도 아니고 모 회사에다가 공급하는데 뭐 좀 돈 좀 많이 쳐주면 좋을 건데 되게 짜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금 그나마 뭐 한 마이너스 7억 이때는 봐줄만한데 마이너스 19까지 나와버리니까 실적이 너무 엉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경영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2019년도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았었어요.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최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최고가는 고사하고 최저가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최저가는 아니군요. 적당한 가격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꺾여서 내려간다면 엘컴텍이 위로 한번 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금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설마 여기서 더 빠지겠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그래서 엘컴텍을 시간의 거리에서 매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가지고 있던 이차한불 오늘 그 괜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약간 이제 움직였지만 200만원, 알스포트 100만원, 삼성엠텍 200, 경농 200, 엘컴텍 200 이렇게 해서 5종목을 현재 보유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그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은 뭐 오늘 테마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한미약품 10조짜리인가 무슨 계약 대박 터졌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급등하면서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따라서 강한 상승을 보이는 이 흐름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돼지 열병 쪽인지 동물 구충제 쪽이 제일바이오하고 이쪽 종목들이 지금 이글벳, 체시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매매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시간 외에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슨 어우 많이 올라가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뭔가 상한가 들어가 버렸는데요. 제일바이오가 이건 안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바이오가요. 이건 게시판에 이제 무슨 일인지를 뭐 진드기 이 무슨 진드기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60명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무슨 살인 진드기 같은 이런 건가요? 살인 진드기 같은 이런 관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강하길래 얘가 무슨 또 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별로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냥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재료로 해서 지금 동물구충제 쪽에 제일바이오가 가장 대장으로 보이네요. 9% 올랐는데다가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참 예전에 돼지열병 때 급등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거든요. 돼지열병 쪽 보시면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양봉으로 딱 빼올렸죠. 이렇게 빼올리면 내일 강하게 한번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다 강하게 올라가네요. 진바이오텍하고 체시스까지 전부 다 강하게 올라갑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중국에 무슨 진드기 관련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지금 강했고 시간 S도 강합니다. 제일바이오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차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이것도 너무 무거운 종목이라서 제가 들어가진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삼성 SDI 관련한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요. 그 다음 보안 관련해서 드림스키리티 이 종목은 꼬리 다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려도 겁납니다. 쫙 올리다가 그 다음 쭉 밀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안 관련주들이 한번 테마로 밀어 올리려고 하다가 대장격인 드림스키리티가 밀리면서 한마디로 나가리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엘컴텍이 더 밀리네요. 정리하자면 다 하고 나서 잔고가 893만원입니다. 그래서 893만원에서 오늘은 마이너스 10만원이고요. SD생명공학에서 이차한불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실이 조금 발생했고 그 부분이 좀 미스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고도 893만원 아까 방송하면서 고쳐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것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엘컴텍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 손절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밀리고 있어서 시장이 뭐 하락하는 이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데 왠지 느낌에 좀 너무 많이 왔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인버스 관점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엘컴텍을 200만원치를 비중을 실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